논문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ITV 전승호 금초롱. 오정열입니다. 네, 오늘 논문은 2020년 북한의 정책 전환과 경기도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먼저 내용을 보면은 9.19 선언으로 남북한 지도자가 합의한 뭐가 있었죠?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죠? 네, 있었죠. 거기서 서해 경제 공동특구를 이제 최우선 아젠다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 사업과 그런 계획과 그리고 비전의 이제 방향을 모색하고 개성공단 모델에서 진일보에서 이제 북한 경제 생태계와 연관성도 깊고 그리고 남북한의 그런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과 협력을 이제 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네, 경기도 이제 저희가 접경 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통일을 선도하는 또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 한반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북한의 이슈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9월 19일에 진행된 평양 공동선언까지 이제 쭉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이 현황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북미 관계나 뭐 남북 관계나 아니면 북중 북러 관계 어떤가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여기 다 나와 있죠. 그죠? 네. 예, 다 나와 있어서 벌써 예, 다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접근 방식이 막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사건 이러면 이러는 순간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그죠? 예, 예, 예. 연구자들이라든가 뭐 공부한 사람들이야 이게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이게 포인트가 편하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2018년도서부터 지금 이 남북 관계 속에서 떠오르는 사건들이 어떤 거, 그러니까 뭐 날짜를 생각하지 말고 뭐 이랬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었을까요? 먼저 긍정적이었던 거. 긍정적이었던 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께서 이제 만나서 이제 경계를 넘어서 이제 서로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네, 그럼요. 저는 가장 생각나는 거는 북한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만남? 그렇죠. 네,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을 때는 마무리가 그래도 다 훈훈했던 걸로 기억이 좀 나죠. 예. 맞습니다. 그죠? 뭐 백두산도 갔다 오시고. 와. 근데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은 뭔가 끝이 깔끔하지가 않았던 것 같은 아쉬움으로 결렬도 됐었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관계가 2018년도에 급격하게 좋아졌다가 뭔가 희망을 갖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미국 대선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었고. 그럼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판문점에서 막 3명의 국가 지도자가 만나서 막 뭔가 해보려고 또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다 중지된 상황인데 그게 이제 비단 이제 뭐 북미 관계도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관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코로나 이제 전 세계를 지금 뒤엎은 코로나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에 친했던 국가들끼리도 교류를 단절하고 있는 이런 마당 속에서 국경을 아예 봉쇄했으니까. 뭔가 새롭게 어떤 것을 새롭게 접근한다. 그다음에 만약에 미국 내에서도 막 미국의 막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코로나가 창궐되는 이런 시기에 나는 북한하고 교류할래라고 쭉 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다 연결되면서 또 이제 뭐 북한에 또 수해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남북 관계는 다운돼 있는 상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문제가 일단은 일정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좀 계속 오래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현재 모습은. 네.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세계들이 디커플링 되는 상황, 거기다 플러스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해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이 논문에서 나옵니다. 네. 이제 경제 위기를 북한은 이제 자력갱생을 통해서 풀어나간다고 하는데, 혹시 이 자력갱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시다면요? 네, 뭐
되게 이제 질문하셔서 상당히 좀 어색하셨나 봐요. 지금 덧붙이시자마자 뭐 왔는데. 예. 뭐 80일 전투하고 있지 않나요? 네, 북한?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수해 이후에 삼중고죠. 그러니까 뭐 대북 제재 있죠. 코로나 있죠. 그다음에 수해까지 있었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집 건설 다시 해라. 뭐 이런 얘기 코로나 없다고 하셨나요, 북한? 그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했다가 이번에 김여정 그 위원장이 또 역시 반박을 또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뭔가 증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북쪽도 지금 요새 TV 보면 마스크 쓰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환자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들은 지금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국하고 접경 지역도 상당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까다로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제일 무역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곳조차도 지금 까다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위기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삼중고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80일 전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력갱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기조죠.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뭐 사실 북한에 대한 붕괴론은 이전서부터 있었어요.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또 김정은 위원장 사망했을 때 다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북한은 버텨오고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롭게 집권하게 되면서 어쨌든지 초기보다는 지금 현재 경제 성장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예, 이렇다라고 보면 이 외세 의존도는 지금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자신들의 국가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내구력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북한하고 저희 이제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접경 지역이나 이제 여러 이제 방역 어떤 이런 전염병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이 논문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 여러 광역단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거 뭐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지방자치정부라고 봤을 때, 지방정부를 봤을 때 어떤 광역단체가 가장 북한하고 대화를 많이 할까?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경기도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서울이 이제 어쨌든 중심적이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접경지역 세 군데, 인천, 경기도, 강원도 이런다 했을 때도 어쨌든 지금 남한사회도 이 동서를 축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서쪽 지역이 중심적인 내용들이 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북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서로 나눴을 때 평양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서쪽의 어떤 지역들끼리 어떤 화합이라든가 대화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말라리아라든가 뭐 돼지열병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병원균이 이제 서로 전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그 병원균한테는 휴전선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동방역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고 과거에도 계속 추진을 했었고요. 실제로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예, 실제로도 이런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이제 남측의 어떤 병원균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결과들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제 개풍 양묘장, 예, 그다음에 이제 환경 협력. 혹시 제재 상황에서도 그게 사업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 경기도가 아무리 기획을 해도 중앙정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공간을, 이 접경지역 그 공간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연구에서도 그 제재 상황에서도 가능한 이제 접근 방식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거 보수하는 작업들은 당시 이제 제재 상황 속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허가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제재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런 개풍양묘장과 관련된 환경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임진강 관련된 이제 그 공동 관리, 예, 같은 이게 단순히
이 제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준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뭐 코로나 전국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무언가 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계획들을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서해 경제 공동 특구라고 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한강과 관련된 사업?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교수님? 네, 뭐 한강하고 연결되죠. 한강에 우리 이제 끝은 서해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강하고와 관련된 평화적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강하고 이제 끝은 경기도도 있지만 사실 맨 끝은 또 인천하고도 연결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한강하고 지역에 대한 평화적 활용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해경제 공동특구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NLL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사실 동해보단 서해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공동 예. 어로구역. 네, 뭐. 그렇죠. 공동 어로 연평도 도발도 있었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국경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제 남북 관계는 이제 경계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경계선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서로 남북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에서 서해 경제 이제 공동 특구를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중국 개혁 개방 때 이제 실험장이었던 심천 홍콩 모델을 이제 이거를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의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로컬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개발을 이제 북한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어쨌든 서해 경제 공동 특구가 연결이 되면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추진이 되면 바다 쪽에서 통합이 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경기도가 또 바다 쪽만 신경 쓸 일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육지 쪽에서 또 이제 그 우리 민통선을 통과해서 그 군사분계선으로 넘어가는 개성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가 사실 지금 뭐 경기도에서도 이게 지금 금강산과 개성 같은 경우에 이 관광 사업으로 유지가 되게 되면 제재 조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개별 관광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 이제 개성 쪽과 관련된 개별 관광들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떤 관광 트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트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경기도에 있는 접경 지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이 쭉 연결돼서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거대 지역으로서의 어떤 이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생각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해주 개성이랑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해가지고 올해 3월? 네, 아마 봄일 거예요. 그래서 영종도랑 신도랑 이제 연결 도로 착공을 해서 2025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1단계 사업이 추진됐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기반 시설이 형성돼야지 또 해주까지 나중에 또 이제 점차점차 그렇죠. 가서 그 용어 뭐죠? 그 한반도 메갈리전? 네, 네, 한반도 메갈리전. 메가리전이라는 네, 용어가 혹시 나와서. 아시나요? 네. 선생님? 한반도 메가리전이 메가리전. 네, 따로. 네.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제 보통 이제 경기도에는 이제 접경 지역이 있잖아요. 이 접경 지역의 개념을 이제는 한반도로 좀 뻗어 나가야 된다.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접경 지역의 개념들을 조금 더 확대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연계성으로서 연결하는 그런 일로서 이제 경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메가리전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논문에서 보여집니다. 네, 저도 이 연구에서 처음 봤거든요. 메가리전은 저 처음 봤습니다. 뭔가 이게 상당히 언어가 강력하기도 하면서 그죠? 예, 강력하기도 하면서 뭔가를 이제 딱 이제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대한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수는 접경 지역인데 접경 지역에 대한 강조가 되게 되면 사실 거대 지역 보기 어렵죠. 맞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경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가 훨씬 더 이런 논의들을 확장시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해주뿐이겠습니까? 위에 북쪽 끝까지, 그다음에 우리 남쪽 끝까지 서로 다 연결돼서 한반도 자체가 사실은 이 접경 지역인 게 지역적 특성이 아니라 우리는 좀 심리적으로 접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한 나라가 되지 못한 경계선에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접경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런 이 메가리전 이것도 좀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좀 더 커진 느낌이 듭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많이 있죠. 사실 이렇게 지금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이제 정권 교체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구상을 하게 될지도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그 날을 위해서 또 저희가 인프라를 계속해서 이제 구축하고 있다는 거에서 저는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예,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회는 우연히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딱 낚아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이 이렇게 몰라요. 명언을 또 네, 도적같이 올 거예요. 네. 미국의 어떤 그런 그 국제 지형적인 변화, 미국의 어떤 그런 또 북미 관계의 어떤 흐름들과 함께 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종식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예, 아마도 내년 2021년도에는 무언가 좀 희망적인 액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그렇죠. 갖습니다. 또 대통령도 또 바뀌었는데 미국 그렇죠. 네, 오늘 두 분 함께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단은 사실 이런 한반도, 평화된 한반도라고 하면은 정말로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사실. 그냥 평화, 한반도, 뭐 통일. 근데 사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 사업의 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정말로 구체적인 그런 실행 계획들과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통일한국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다 돼서 그냥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요 연구에 대한 실행이 눈으로 이제 딱 보여지게끔 딱 하나하나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는 기쁨? 그것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도가 한반도 발전에 교두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